반갑습니다.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셨던 라켓입니다. 저에게 라켓은 어떤 것을 살지와 어떻게 튜닝된 것을 사야 할지, 그리고 최고의 라켓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상품들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갱님이 되지 않도록 샅샅이 낱낱이 그리고 꼼꼼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인스트루먼트를 강조했는데 수영에서는 수영복이 중요합니다. 골프에서는 골프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테니스는 제가 테니스장을 지을 것도 아니고 테니스 아카데미를 세울 것도 아니고 결국 투자할 것이 테니스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살펴봅시다. 바모스! 최고의 테니스 라켓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테니스 포럼에 접속하면 새 라켓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동호인들에게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어떤 라켓을 사야 합니까? 최고의 테니스 라켓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테니스 라켓은 무엇입니까? 윌슨 울프 97% 스타프가 좋은 구매입니까? 그리고 더 읽어보면 종종 일화적인 증거를 공유하는 선의의 사용자로부터 많은 답변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프로세스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라켓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당신을 위한 최고의 테니스 라켓은 항상 당신이 플레이하는 테니스의 종류와 코트에 있는 시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라켓입니다. 그거예요. 최신 특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페더러가 사용하기 때문에 97도 아니고 시장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빛나는 라켓도 아닙니다. 모든 샷 접점에서 지치지 않고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테니스 라켓을 찾을 수 있다면 게임에 가장 적합한 테니스 라켓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합니까? 1. 마케팅 속임수와 브랜드 과대 광고에 사지 마십시오. 완벽한 테니스 라켓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과대 광고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켓 브랜드의 모든 마케팅 자료는 스위트 스폿의 크기, 라켓의 힘비 그다지 의미가 없는 다양한 유행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유혹하는 일회성 용어일 뿐입니다. 제조업체가 보도 자료에 쓴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라켓 기술의 발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주기와 마찬가지로 테니스 라켓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새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잘 만들어진 테니스 라켓은 라파엘 나달과 같은 선수도 일주일에 수천 개의 공을 치지 않는다면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최신의 최고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간단한 물리학을 사용하여 어떤 라켓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하십시오. 주변의 이과생들이랑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던져주면 엄청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이과나 공대생들입니다.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불균형한 힘의 예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물건, 라켓을 들고 더 가벼운 물체 테니스 공을 치고 그것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리학 모자를 쓰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량 전달 과정은 테니스 라켓의 5가지 특성만이 운동 에너지 전달을 달성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라켓의 무게, 라켓의 밸런스, 라켓의 뻣뻣함, 라켓의 스트링 패턴, 라켓의 헤드 사이즈, 그거예요. 임무는 각 요소를 자신의 강점, 목표 및 게임 스타일에 맞는 사양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어도 저는 페더러가 가진 윌슨 프로입니다. 이 하나의 제조업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디자인, 색상 또는 좋아하는 선수가 사용하는 브랜드 라켓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주류 테니스 브랜드가 좋은 품질의 테니스 라켓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거의 동일한 사양의 라켓이 완전히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단지 하나의 단색이었다면 당신은 아마 그것들을 가지고 놀 때 2개의 경쟁 라켓 사이에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일한 차이점은 그립의 모양과 페인트 작업의 색상입니다. 플렉스휠, 카운터베어 또는 BLX와 같은 용어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켓이 어떻게 플레이되는지는 위의 5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참고, 스트링의 종류는 라켓이 플레이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라켓 스트링의 연간 5가지 달러를 소비합니다. 라켓을 정렬했으면 다음 단계는 이 가이드를 마친 후 적합한 스트링을 찾는 것입니다. 3. 이 5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테니스 라켓 선택. 모든 라켓은 무게, 스윙 무게, 강성 등급, 스트링 패턴 및 헤드 크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특성을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면 다른 범주에 속하는 라켓이 됩니다. 초보자용 라켓. 헤드 크기가 크고 머리가 무거운 균형이 있는 가벼운 라켓. 중급 라켓. 적당히 큰 헤드 크기와 중립도는 다소 헤드라이트 밸런스를 가진 초보자 라켓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고급 라켓. 중간 헤드 크기와 헤드라이트 밸런스를 갖춘 무거운 라켓. 게임의 이상적인 라켓을 선택하는 열쇠는 이 5가지 특성을 수정하고 정상적인 스윙에서 좋은 속도와 스핀으로 깊은 공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공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더 세게 스윙하거나 정상적인 스윙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켓을 가지고 놀 때 라켓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되며 프로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팔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테니스 라켓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무게는 라켓의 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라켓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힘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속설이 퍼져 많은 플레이어가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라켓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질량이 나에게 더 많은 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클럽의 다른 사람들은 가벼울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라켓과 사양을 보면 항상 파워 등급이 더 높은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 라켓이 무겁거나 가벼울수록 더 많은 힘을 얻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더 무거운 라켓이 더 많은 힘을 갖는 이유를 보려면 다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켓 윌슨 400g과 라켓 헤드 200g이 있고 둘 다 시속 150마일로 스윙하면 라켓 윌슨은 라켓 헤드보다 2배 더 많은 힘으로 공을 칠 것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주의할 점은 두 라켓을 얼마나 빨리 휘두를 수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면 두 라켓을 같은 속도로 스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g 라켓을 400g 라켓보다 빠르게 스윙할 수 있지만 2배 빠르지는 않으므로 400g 라켓이 여전히 더 많은 힘을 생산합니다. 결과적으로 비결은 스윙 속도와 라켓 무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라켓을 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체중은 사람마다 다르며 기술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체중과 신체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올바른 무게의 라켓을 찾으려면 여러 라켓을 시연하고 빠르게 피로하지 않고 모든 접촉 평면에서 쉽게 스윙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상대하기 힘든 선수를 상대로 라켓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함께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하려고 하거나 곧 플레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 시간에 그들의 공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한 정상적인 스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샷을 세팅할 시간이 있을 때 깊게 칠 수 있지만 압박을 받거나 달리고 있을 때 짧아진다면 라켓이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더 많이 튀는 공을 칠 때 우리의 주요 근육 그룹이 덜 관여하고 더 작은 근육이 대신 위 같은 무게를 이어받아 스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즈노 단조 골프채로 잘 치다가 욕심이 생겨서 그라파이트를 스틸 샤프트로 바꿨다가 어깨 통증에 5홀 돌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꾼 것이 혼마 포스타였습니다.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채가 민감해서 정확하게 스윗스팟에 맞추지 않으면 많은 에러를 발생하지만 프로가 아닌 이상 골프를 즐기기에는 딱이었거든요. 뭐든 스포츠는 이론이 중급으로 올라가면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라켓 웨이트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게임을 처음 접하는 플레이어는 종종 매우 가벼운 라켓을 구입합니다. 가벼운 라켓은 휘두르기가 매우 쉽지만 더 나은 스트로크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더 무거운 라켓은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신체를 사용하는 볼에서 더 길고 안전한 스윙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고급 플레이어는 라켓의 무게를 추가하여 지나치게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밍업에서 공을 피우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너무 많은 무게를 너무 빨리 당기려고 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이 늦습니다. 6. 올바른 무게의 테니스 라켓은 무엇입니까? 많이 플레이하거나 야심찬 계획을 가진 전형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290에서 320g 범위의 무게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 무게가 약간 낮아야 합니다. 280에서 310g. 인용된 무게는 풀리지 않은 라켓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무거운 라켓을 사도 괜찮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약간의 지구력 힘을 키우려는 경우 약간의 추가 무게가 있는 라켓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현실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노력을 기울일 건가요?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무거운 라켓을 사지 마십시오. 7. 어떤 라켓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까? 라켓의 균형은 무게가 분산되는 방식입니다. 균형점은 고르게 균형 잡힌 라켓에서 프레임의 절반 위로 올 것입니다. 저울은 본질적으로 라켓의 스윙 웨이트를 제어합니다. 생산 설명이나 리뷰를 읽을 때 헤드 헤비 및 헤드라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질량이 회전 중심에서 라켓의 후프 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머리가 무겁습니다. 라켓이 실제보다 공에 닿을 때 라켓의 유효, 무게를 만듭니다. 이것은 라켓을 휘두르고 기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가로 프레임에 더 많은 힘을 추가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가 무겁다는 것은 좋은 거래. 더 가벼운 라켓이지만 충분한 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충안이 있고 큰 절충안이 있습니다. 프레임 무게의 헤드는 스윙하는 동안 손목, 팔꿈치 및 어깨에 추가 토크를 가합니다. 이 추가 긴장은 머리가 무거운 라켓이 테니스 엘보 및 기타 테니스 관련 부상을 크게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가 초보자 테니스 라켓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항상 핸들에 더 많은 무게를 의미하는 헤드라이트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에서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헤드라이트가 라켓의 무게에 따라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반적으로 라켓이 무거울수록 헤드라이트가 더 좋아야 합니다. 280에서 300g, 3에서 5 포인트 헤드라이트, 305에서 310g, 5에서 8 포인트 헤드라이트, 315에서 320g, 8에서 12 포인트 헤드라이트. 팔 라켓의 강성은 힘과 편안함에 기여합니다. 더 뻣뻣한 라켓은 당신에게 더 많은 힘을 줄 것입니다. 부드러운 프레임은 공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샷에서 힘을 빼앗습니다. 프레임이 뻣뻣할수록 충격에 덜 휘거나 구부러지고 볼 내에서 더 많은 힘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항상 더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편안함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까다롭고 종종 개인 취향으로 귀결됩니다. 라켓이 테니스 공에 부딪히면 진동합니다. 더 단단한 프레임에서는 진동이 더 가혹하지만 더 짧습니다. 부드러운 프레임에서는 덜 신박하지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프레임은 플레이하기 더 편안하고 테니스 엘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다른 플레이어는 정반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링 유형, 그립 크기, 스트링 패턴 등과 강성을 결합하면 더 단단한 프레임이 저강성 라켓보다 더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상 당신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 스트링의 유형은 라켓 강성보다 편안함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나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팔에 문제가 있거나 걱정된다면 덜 뻣뻣한 라켓을 사용해 보십시오. 숫자 등급이 낮을수록 더 유연한 라켓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라켓이 더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다수는 55에서 75살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9. 어떤 문자열 패턴을 선택해야 합니까? 스트링 패턴은 라켓의 크로스 및 메인 스트링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메인 스트링 16개, 크로스 19개. 패턴은 라켓이 어떻게 연주되는지에 대한 스트링 베드 강성과 스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링 베드가 뻣뻣할수록 공을 칠 때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줄어듭니다. 18에 20과 같은 더 높은 스트링 밀도 패턴은 볼 접촉 시 덜 편향되기 때문에 더 단단한 스트링 베드를 생성합니다. 16에 19와 같은 저밀도 침대는 덜 뻣뻣한 스트링 침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요소는 스핀일 것입니다. 느슨한 스트링 패턴은 스트링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스트링 패턴보다 더 많은 스핀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스핀에 대한 액세스는 현대 게임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더 느슨한 16-19 패턴을 권장합니다. 스핀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매우 평평한 타자인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더 타이트한 패턴이 더 일관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헤드 크기를 가져와야 합니까? 뻣뻣함과 마찬가지로 머리 크기는 하나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또 다른 영역입니다. 헤드 크기가 클수록 생성할 수 있는 전력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시할 수 있으며 98 프레임이 95보다 더 강력하지만 다른 모든 사양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헤드 사이즈가 더 큰 라켓을 사용하면 현의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회전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스트링 베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프레임의 무게가 분산될수록 손에 든 라켓을 비틀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켓은 중심에서 벗어난 공을 칠 때 더 많이 비틀리는 것을 견딜 수 있어 미스히트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는 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넓어질수록 플레이어가 원할 때 라켓을 비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진 발리에 더 많은 스핀을 추가하거나 얼굴을 닫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98에서 100제곱인치 사이의 머리 크기를 권장합니다. 11 대부분의 플레이어를 위한 최고의 라켓 사양.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권장 사항과 함께 이 5가지를 정리했으며 찾아야 할 최종 권장 라켓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280에서 320g, 5에서 12포인트 헤드라이트, 16-19 스트링 패턴, 98에서 100제곱 헤드 크기. 일반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 270에서 310g, 3에서 8포인트 헤드라이트, 16-19 스트링 패턴, 98에서 105제곱 헤드 크기. 마지막으로 2023년 신상들을 소개합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어린이체 가지고 치면 안 되나요? 그냥 브랜드만 보고 사면 안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랑 똑같은 라켓을 구입하면 안 되나요? 저는 마지막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와 같은 라켓을 가졌다는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가 엄청난 연습력과 정성을 들여 구매하게 되니까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선수 사인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호텔 투숙하는 것보다 쌉니다. 스포츠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대학원 때 대한민국 사내 정맥이란 정맥 무박 2일 전국 뒤지고 다닐 때 신발과 장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수영할 때는 조금의 가격 차이에 엄청난 아레나 수영복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골프 칠 때는 미즈노 단조 아이언의 무게중심이 채를 뿌릴 때 엄청난 스피드와 거리 조절을 깨달았고, 크로스핏과 헬스할 때는 기구 장비가 좋은 것이 좋은 몸뚱아리를 만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악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학원과 안전장비 하나 없이 위에서 떨어뜨리는 혐오 증오하는 스포츠입니다. 안전교육 하나 없이 스케이트보드를 배웠다는 사람들, 대부분 깁스는 기본 부러져 고생 안 한 사람 없습니다. anyway, 결국 저는 윌슨 라켓 프로를 구매하고 튜닝했습니다. 아싸! 드롭샷이랑 슬라이스가 엄청 잘 먹습니다. 소리도 빵빵하고 남자들 공도 받을 때 살짝만 받아도 천둥 소리가 납니다. 저는 호갱님이 아닙니다. 쇼컷을 좋아할 뿐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신발 때문에 발 뒤꿈치에 피가 나고 엄지발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나이키, 날 배신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 신발 언박싱입니다. Adiós. Suscriptor, señor, señorita.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